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 1. 1763년 러시아인 세르게이는 섬의 해변에 텐트를 세우고 낚시에 전념했다. 그는 언젠가 10m가 넘는 물고기를 잡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 후 섬을 방문한 그의 친구들이 부서진 텐트와 상반신만 있는 세르게이의 시체를 발견했다. 시체 주위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판 것 같은 폭 9m, 깊이 2m의 구덩이가 있었고 그것은 바닥까지 이어졌다. 2.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 번즈 상사는 총알에 맞지 않는 남자로서 알려져 있었다. 독일군이 공격한 포탄이 근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발이었던 적도 있었다. 럭키보이라는 별명의 그였지만 1950년 7월 자택에서 수십 발의 포탄을 맞아 사망했다. 판매의 목적으로 부대에서 가져온 전차용 유탄이 무엇인가의 영향으로 터졌기 때문이다. 3. 터키의 대학에서 학생이 버터플라이 나이프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인 체포는 수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카메라에 찍힌 것은 숨을 곳 없는 홀 입구를 평범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그의 모습뿐이었다고 한다. 4. 1982년 나가노현의 산중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발밑에는 유서가 있었고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판명되었다. 기분 나쁜 것은 남성이 목을 매단 나무에는 본인의 것 이외의 고리가 달린 로프가 4개 매달려 있었고 곁에는 주인 없는 짐이 4개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부근에서 남성 이외의 다른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5. 독일 어느 시골 마을의 행사는 겨울철에 행해져 마을 주민이 모두 숲 안으로 들어간다. 그 지방으로 이사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청년은 행사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혼자 마을에 남겨졌다. 2에서 3일 후 마을의 사람들이 돌아왔으나 청년이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모두 처음 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다. 6. 현재 무수히 많은 지하철 선로 중에는 노선 변경 및 노화 등을 이유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많다. 물론 일체 지하철은 달리지 않지만 왠지 그런 노선에도 시간표가 존재하고 있다. 그 시간표는 치밀하게 계산되어 일반 지하철과의 환승도 원활히 가능하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어떤 지하철을 갈아탄다는 것일까? 7. 1912년 3월 프랑스 해군 필립 중령은 지중해에서 초계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다 실수로 자신의 칼을 바다에 떨어뜨리고 만다. 중령이 임무를 마치고 휴가차 집에 돌아오니 그의 아내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날 그의 칼이 창문 밖에서 날아와 테이블에 꽂혔다고. 놀랍게도 그때는 바로 그가 칼을 잃어버렸을 그 순간이었다. 8. 인도의 아이슈라는 여성은 꿈속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나 프러포즈를 받았다. 아이슈가 곧바로 거절하니 남자는 너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어 다시 만나러 오겠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전혀 잠들지 못한 아이슈지만 약 50년 후 76세의 나이에 갑자기 잠에 들었다가 숨을 거뒀다. 주위 사람들은 드디어 그 남자의 프러포즈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9. 어느 도시에 사는 소녀 S의 꿈은 백화점의 직원이 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그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맞이해준 직원의 웃는 얼굴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수년 후 염원이 실현되어 백화점에 취직한 S는 백화점을 방문한 소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 소녀는 마치 어릴 적의 S와 같은 모습처럼 보였다. 10. 1945년 냉전의 개막과 동시에 이상한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당시 군인들보다 훨씬 우월하면서도 처음 보는 무장을 갖춘 병사였다.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은 남미의 열대 지방에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에서 발견되었으나 그 시체가 냉동 상태였던 것이다. 11. 디트로이트시의 안토니오 사바드시의 하루 표준적인 식사의 총계는 돼지고기 스테이크 45개, 돈가스 60개, 파이 50개, 감자튀김 5kg, 커피 10잔, 맥주 100잔이다. 이상하게도 배설 횟수는 월 1회로 극히 소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먹은 음식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가? 그는 약간 뚱뚱하기는 하지만 비만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12. 베트남 전쟁의 전사자보다 귀환 후에 자살자가 더 많은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러나 자살자의 6%가 라지르카가 온다 라고 떠들다가 자살해버린 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 중 거점이 되는 산을 빼앗기 위한 작전에 참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허나 베트남 주민들도 라지르카가 무엇인지 모르고 현재도 그 의미는 불명이라고 전해진다.
13. 전 세계에는 극소수의 불면증 인간이 존재한다. 그들은 수면 욕구를 느끼지 않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몇 년 동안 불면증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 병의 대부분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후 걸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뇌 질환의 일종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하품을 크게 하고 나서 잠들지 못하게 됐다라는 증언도 있다. 14. 북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서는 처형장이 있었던 장소에서 폭풍우 치는 밤이 오면 해골과 같은 형상이 나타나 공중에 떠 있다가 호련히 사라진다고 한다. 이것은 1767년에 살인죄로 처형된 남자의 영혼이라고 전해지지만 자세한 것은 불명. 긴 세월의 사이에 출현 빈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도 때때로 목격된다고 한다. 15. 어느 산골 마을에는 목을 매다는 나무라고 불리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다. 과거 그 나무에서 4명의 사람이 목을 메었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어졌는데 마을을 찾은 어느 한 남자가 왜 나무를 자르지 않았는가? 라고 노인에게 질문했고 노인은 태연하게 지금의 목을 매는 나무는 3번째다라고 대답했다. 무슨 말이지? 16. 어느 남자가 상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남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피가 묻은 나이프가 결정적인 증거였다. 결국 남자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나이프에 묻은 피에는 뱀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17. 예멘의 이맘 야후야 왕은 점쟁이에게 그림에 그려지면 죽는다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일절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왕과 면회한 외국인 화가가 기억을 바탕으로 왕을 빼닮은 초상화를 그렸다. 이 초상화는 왕의 에피소드와 함께 미국 어느 신문의 인기 칼럼란에 게재되었다. 그 직후 예멘에서 쿠데타가 발발하였고 야후야 왕은 암살되었다. 그 신문의 코너 이름은 믿거나 말거나라고 전해진다. 18. 1988년 여름 벌레를 잡으러 간 아이들이 이상한 벌레를 잡아왔다. 벌레의 외형은 전신이 검고 수캠의 구형으로 나무의 수액을 빨아들이고 있었다고 한다. 아이의 부친이 대학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조사하기 전에 벌레는 죽어버렸다. 이윽고 벌레를 해부해보니 벌레의 몸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19. 1958년 우크라이나의 산중에서 신원불명의 남녀가 발견되었다. 외국의 첩보활동으로 의심했던 당국에 의해 그들은 구속되었지만 신문 중에 전원 사망하게 되어 어떤 것도 파악하지 못했다. 단지 그들 모두 팔에 기아악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는 점뿐이었다. 소련 붕괴 후에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그 문신의 모양은 가축의 육질 등급과 유사하다는 의미라고. 20. 중국의 어느 한 미술관에는 작가 미상의 미래의 눈이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 그림은 단순히 유화 물감을 이용한 사람의 눈이 그려진 그림이다. 유화 물감이라 사물이 비춰질 리가 만무함에도 이따금씩 그림의 검은 눈동자의 관람객의 모습이 비쳐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을 목격한 관람객은 짧은 시일 내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다고 한다. 이러한 불길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짧은 시일 내에 죽는가를 알기 위해 이 작품을 관람하러 온다고 한다. 1. 90년대 초 일본에선 작은 크기의 종이 위에 자신의 나쁜 습관을 빨간 글씨로 적은 후에 12시 정각에 태우거나 땅속에 묻으면 그러한 습관 혹은 나쁜 기억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소문이 유행했었다. 그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땅속에서 빨간 글씨로 적힌 종이를 발견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다음 해에 일어난 한 사건에 의해 그 미신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다. 일본 어떤 현의 공터에서 빨간 글씨로 한 남자의 이름을 적은 대량의 종이가 발견되었기 때문. 그 양은 상당해서 액수로 따지면 80만 엔이 넘는 양이었다고 한다. 이 일은 당시 엄청난 이슈거리가 되어 꽤나 시끄러웠다고 한다. 2.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철학자 베이컨은 식료품의 부패를 막는 냉동 보존법을 연구했다. 그는 거리에서 닭을 구매하여 일부러 죽인 후 배를 가르고 안에 눈스너을 채우는 실험을 실시했다. 추위가 한창일 무렵에 이 실험을 하던 그는 감기에 걸렸고 그 후 악화되어 폐렴으로 죽었다. 그 이후 거리에는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유령은 베이컨이 아닌 닭의 유령으로 당시 많은 목격담이 전해졌다. 3. 돌고래가 들으면 반드시 죽는 레코드라는 것이 있다. 청각이 민감한 돌고래는 그 레코드에서 나오는 특수한 진동에 의하여 과도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최후에는 내장이 파열됨으로써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그 실험을 반복하던 학자가 있었다. 그의 조수가 오디오의 스위치를 켰을 때
학자는 수중에 있었고 오디오에서 소리가 나옴과 동시에 학자는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며 호흡 곤란에 빠졌다. 학자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몹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거대하고 투명한 손이 나의 목을 잡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했다. 4. 17세기 후반 프랑스에는 매우 유명한 거짓말쟁이가 살았다. 그는 자신을 마술사라면서 곧 모두가 제 마술에 빠져들 겁니다. 떠벌리고 다녔고 사람들은 그의 너스레에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다가 그가 사망한 1695년에 사람들은 매우 기묘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느 누구도 그의 본명이나 그의 출생지, 그의 얼굴조차도 기억해낼 수 없었다. 5. 2층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어떤 사람이 3층을 눌렀고 몇 년 뒤 3층으로 증축된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문제의 건물이 4층으로 증축될 것이라는 계획을 듣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4층을 눌렀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4층 증축 계획은 취소되었다. 한 남자는 가까스로 나왔으나 나오지 못한 다른 한 남자는 지금도 행방불명 상태이다. 6. MS사에서 구글에 대적하기 위해 만든 뱅이라는 검색 엔진은 사실 출시 일자보다 6개월 빨리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출시하기 며칠 전에 뱅의 X를 검색하면 웹브라우저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오류를 발견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오류를 찾아낼 수 없었고 결국 MS사는 뱅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됐다고 한다. 마침내 오류는 해결되었고 뱅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다. 7. 사람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머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팔이 절단되는 상황이라고 하였을 때 순식간에 절단된다면 순간적으로 고통은 느끼지 못한다. 반대로 팔이 천천히 절단되는 경우에는 큰 고통을 느끼지만 순식간에 절단되었을 때보다 더 적은 피를 흘린다.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너무 잡아당기면 끊어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피를 더 적게 흘리는 이유이다. 핏줄은 탄력이 강하여 핏줄이 오므라들면서 피가 덜 나도록 지혈 역할도 하는 것이다. 8. 동아프리카 부룬디의 한 마을. 그곳에서 살던 후투족의 한 아이가 특이한 생물을 보았다. 그 형상은 사람 같았으나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였다고 한다. 그 이상한 생물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어느 용감한 청년이 그것을 찾으러 가겠다고 하였다. 그 청년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걱정이 커질 때쯤 청년이 돌아왔고 청년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어떻게 버텼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얘기하지 않았다. 이 일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마을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목격담이 지속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그저 헛것을 본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다. 특이한 생물을 찾으러 갔던 청년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그의 시체 옆에는 그와 똑 닮은 또 다른 시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시체 중 하나가 푸른 광채를 내며 순식간에 어디론가로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푸른 광채를 띠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 9. 컴퓨터의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문자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다. 유니코드는 각 글자마다 코드를 붙여놓음으로써 컴퓨터에서 문제없이 세계의 모든 문자를 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 유니코드를 분석해보면 맨 마지막에 영혼을 닮은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는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문자이다. 또한 이 문자를 입력한 다음 문서를 저장한 후 다시 불러오면 으로 바뀌어 있다고 한다. 현재 이 문자는 2006년 유니코드의 업데이트와 함께 사라졌다고 한다. 10. 1983년 어느 날 북한의 사주로 범하 아웅산 테러 사건 발발 직후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는 이에 분노하여 개성 탈환 작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극구 만류하면서 대신 극비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오간 내용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작전에 참가했던 아무개 씨의 증언에 의하면 아웅산 테러의 보복 조치를 겸해서 전두환은 북한에 특수부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특수부대는 북한의 군장성을 포함하여 도합별 60개에 해당하는 군의 병력을 암살했다고 한다. 아웅산 테러 때 발생한 사망자 수인 17명만큼 그들이 북한의 군사 인력 17명만큼만 암살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비공식 증언으로 전해져 오고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밀로 붙여져 있다고 한다. 11.
프랑스의 관광 명소로 알려진 베르사유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수상한 편지가 오고 그걸 받은 사람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프랑스에 살던 청년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베르사유에 가보기로 하였다. 그 청년이 묵은 호텔은 낡고 한적했다. 그곳에서 담소를 나누던 한 청년이 갑작스레 프론트에 가더니 빨간 봉투에 담긴 편지를 가져왔다. 그 편지에는 발신자의 정보도 수신자의 정보도 없었다. 그걸 받은 청년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열어보지 못했다. 마침내 한 청년이 그 편지를 보았는데 그 안에 적힌 것은 프랑스어로 적힌 평범한 괴담이었다. 그것을 보고 실망한 청년들은 편지를 내팽개치고 잠을 청했다. 그 다음날 기이한 일이 발생했는데 편지를 본 청년이 사라졌던 것이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 찾아보았지만 그 청년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고 베르사유에서 사라졌던 청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묵었던 호텔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그런 호텔은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묵었던 호텔과 그들이 받았던 편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그 편지는 아직도 어딘가를 떠돌아다닌다고 한다. 12. 1994년 12월 어느 날의 미국. 27개 주에 걸쳐 12만 명이 나는 억울합니다. 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동일한 시간대에 받았다. 그 메일을 열어보면 아무 내용 없이 어느 한 남자의 시체 사진만이 나왔다고 한다. 해당 메일을 접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발신지 위치 추적 끝에 산중턱에 있는 한 낡은 주택에서 대량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해당 주택을 조사한 결과 그곳에는 전자메일 사건이 발생하기 3달 전에 사망한 사진 속의 남자와 나는 억울합니다. 라는 제목의 이메일 전송이 실패했다는 화면만 켜져 있는 컴퓨터만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수신자는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계정들 뿐이었다. 이는 단순한 메일 프로그램 오류였을까? 그렇다면 그 사진은 무엇이며 누가 촬영해서 전송했던 것인가? 13. 일본 오사카현의 어느 마을에서 까마귀의 시체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그 까마귀들의 날개는 모두 찢어져 사라져 있었으며 부리 또한 처참하게 뜯겨져 있었다. 그 일이 있은 며칠 뒤 마을에 도둑이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고 경찰들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마을 곳곳을 순찰하였다. 하지만 도둑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범행 시간대는 항상 10시 정각이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문과 창문을 굳게 잠가놓고 잠을 청하게 됐다. 하지만 역시나 도둑은 들었으며 범행 장소에서는 창문이 깨져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무언가로 오랫동안 때려 부순 것처럼 말이다. 며칠이 지나자 도둑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다시 까마귀들의 시체가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이전과 같이 까마귀의 날개와 부리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 다시 강도가 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평범한 도둑질이 아닌 살인사건이었다. 시체엔 모두 배에 큰 구멍이 있었으며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순찰을 돌던 경찰이 집에 잠입하려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다. 그 인물은 경찰을 발견하고 도망가려 했으나 경찰이 발포한 총탄에 맞고 쓰러졌다. 그 수상한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는 사람이 아니라 새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등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얼굴엔 부리가 달려있었다. 14. 뉴욕의 밀라노라고 하는 레스토랑에는 언제나 갑자기 나타나 손님들에게 들은 적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명물남이 있었다. 그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고 나자 단골들은 그 유쾌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남자의 이야기의 내용은커녕 그 얼굴조차 생각해낼 수 없었다고 한다. 15. 어느 공장 구석에서 깨끗한 생리대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발견한 가난한 공장 직원은 그의 딸에게 생리대를 가져다 주었다. 몇 달 뒤 딸의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데려갔고 검사를 해보자 그녀의 배 안에는 쥐가 들어 있었다. 그가 가져다 준 생리대에는 쥐의 정액이 묻어 있었다고 한다. 16. 미국 유타주에는 돌멩이가 돌아오는 저택이 있다고 한다. 이 저택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돌멩이가 돌아오는 현상이다. 그 저택 안에서 창밖으로 던진 돌멩이는 크기, 색깔, 돌의 종류, 던진 거리나 방향을 막론하고 어느새 돌멩이를 던진 장소로 돌아온다고 한다. 17. 뇌는 전기를 통해 작동하고 어느 정도 미량의 전류를 항상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전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생각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미 국방성의 발주로 CIA는 이미 이를 이용한 생각을 잃는 기계를 만들어 실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8. 아일랜드인 남자가 몇 주간이나 계속해서 안면식 없는 여자아이의 꿈을 꾸었다. 그는 점쟁이를 찾아갔고 점쟁이는 너는 그 소녀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노이로제에 걸린 남자는 불안해했고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꿈에 나온 그대로의 소녀가 나 아저씨와 꿈으로 만났지 라고 남자에게 말을 걸어왔다. 미쳐버린 남자는 소녀를 그 자리에서 목을 졸라 죽였고 남자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19. 어떤 남자가 CD 플레이어에 음악 CD를 넣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CD 플레이어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CD 대신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햄이 한 장 들어가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20. 국립공문서관에 옛 메이지 시대로부터 인계된 자료인 가지라지마 풍토기 전예순례권이 있다. 가마쿠라 시대의 섬에 사는 오에 사부로무방이라고 하는 자가 30년의 세월을 걸쳐 작성한 것이다. 역사, 자연, 산업, 풍속, 언어에 이르기까지 섬 하나에 대해 생생히 묘사된 내용의 역사학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섬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한다. 아니, 어쩌면 이미 발견됐으나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1. 1885년 나가노현의 시골에서 어느 소녀가 길을 가던 도중 돌연지면 아래로 빠졌다. 주변 사람은 당황하여 소녀를 끌어올렸으나 소녀가 빠진 곳은 구멍이나 균열도 아닌 평평한 지면이었다고 한다. 끌어올려진 소녀의 하반신은 없어져 있었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2. 아칸소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쥐가 대량으로 출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는 쥐들은 접내로부터 뛰쳐나와 밖으로 나가버렸다. 3일 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그 레스토랑은 건물의 반 이상이 침하되며 도괴해버렸다. 3. 아르메니아의 쿠니크 호수에는 사람의 형체가 호수 위를 걸어가는 괴이한 현상이 있었다. 호수 주변 교회의 수호성인으로 4세기에 순교한 성 아나스타스가 호수 반대편에 위치한 마을의 모습을 보러 가는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다. 1932년 공산당 정권이 공장 건설을 위해 교회를 폭파한 이후 이 현상은 사라졌다고 한다. 4. 희망봉 앞바다에 출몰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유령선을 플라잉 더치맨 플라잉 더치맨이라고 말한다. 알류샨 제도 더치하버 앞바다에 출몰하는 유령선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목격자에 의하면 서양 범선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목조 소형선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천문왕법을 잃은 에도 시대의 운송선이 쿠로시오 해류에 의하여 떠밀려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5. 북서항로는 1906년 아문센에 의해 개척되었지만 그것보다 150년 전에 그 항로를 통과한 배가 있었다. 그러나 그 배의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이뤄낸 위협을 알지 못한 것 같다. 어느 날 그린란드 바다를 항해 중인 미국 포경선이 표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범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선원은 모두 동사했고 항해 일지의 마지막 날짜의 위치는 서경 160도, 북위 75도였다. 6.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어떤 남자는 사막에서 거인을 만났다. 거인은 모래에서 기어나왔고 전신이 불과 같은 것으로 덮여진 상태였다. 거인은 남자에게 며칠인지 물어본 뒤 하늘과 지평선을 바라보더니 아직 이르군 이라고 중얼거리고 순식간에 모래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7. 태어난 장소, 일시, 이름, 인생까지 꼭 닮은 두 사람의 이를 아스트로 트윈 즉 점성학적 쌍둥이라고 한다. 1976년에 사망한 영국 런던 토마스 로이드의 케이스는 이것과 비슷하다. 두 사람은 같은 도시에서 같은 날에 태어났고 동일한 이름을 가졌으며 서로의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여 같은 날에 35세의 나이에 죽은 것도 같다. 그리고 이날 같은 날에 출생한 또 한 사람의 토마스 로이드가 두 사람과 거의 같은 시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8. 1884년 4월 26일 영국 엑서터시에서는 대낮에 아무 예고도 없이 어둠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공포에 빠지고 동물들은 잠에 들었으며 종교인들은 종말의 신호라며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몇 시간 뒤 어둠은 사라지고 태양이 다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설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9. 리투아니아의 라비는 평생 2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 곧바로 내용을 기억해낼 수 있다고 한다. 책의 어떤 페이지든 간에 마음대로 떠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 그에 대해 매우 불편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는 것 같으며 잠이 드는 동안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 책을 읽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누가 칼 들고 책 읽으라고 위협함.
10. 톨레도 산시몬 교회에서는 이상한 폭발의 기록이 남아있다. 1228년 6월 땅의 소유권을 놓고 이 교회와 대립하고 있던 무슬림 남자가 갑자기 교회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인해 자폭 테러를 벌였다. 교회의 대문이 크게 손상되었다. 남자는 자폭 테러 직전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11. 미국에는 역대 당주의 대다수가 외지에서 전사를 하는 해병대 가문이 있다고 한다. 1802년 트리폴리 원정에서 윌리엄의 전사, 1847년에 3대째 아치볼드는 멕시코, 1866년에 4대째 그렉은 영국, 1898년 6대째 길버트는 쿠바, 1918년에 7대째 길버트 주니어은 벨기에, 1943년 8대째 폴은 시칠리아, 1969년 9대째 스티븐은 베트남, 마지막으로 1898년에 10대째 마이클은 파나마에서 전사했다. 10명 중 8명이 해병대의 일원이며 외국에서 전사한 것이다. 12. 2003년 7월 14일 자정에는 기후현 카마가하라시 파출소에 술에 취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남자는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사람을 찔렀고 놀라서 도망쳤지만 이내 자수하러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 묻은 칼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경찰이 남자와 함께 도착한 현장에는 혈흔조차 없었고 피해자가 확인되지도 않았다. 이후 비슷한 사건이 5건이나 더 있었지만 그해 10월이 지나고 이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13. 트럭 운전사 바트는 라디오를 들으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라디오 소리가 끊겼고 잠시 후에 소리가 나더니 자신을 구해달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목소리가 알려준 현장에 도착하자 한 대의 승용차가 발견되었고 승용차 안에는 정신을 잃은 한 남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바트는 곧바로 응급처치 및 구급대 신고를 진행하였고 승용차 안의 남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14. 15세기 스페인 대항해 시대의 항해자이자 상인인 딜게이노는 탁월했던 항해술로 인해서 그의 생애 모든 탐험을 성공해 자기가 주어졌을 정도의 인물이었지만 38세 때의 항해를 마지막으로 바다로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모든 자귀를 포기했다. 그는 마지막 항해에서 돌고래를 통째로 삼킬 정도의 거대한 도마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5. 예전 북쪽 이탈리아의 도시 모데나에서 신비한 예술의 전람회가 있었다. 액자와 거울로 구성된 그것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몹시 기묘한 감각을 주는 작품이었지만 2가지의 사실이 발견된 후 전람회는 중단되었다. 하나는 야간 폐쇄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물이 매일 1개씩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전시물의 수량이 증가해도 전람회장이 가득 차지 않았던 것이다. 16. 한 화가가 초상화 의뢰를 받아 의뢰인의 저택에 가려고 기차를 탔다. 기차에서 옆자리의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저를 기억해서 그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화가는 이름을 알려달라고 물었고 그리고 그녀는 이름을 알려주는 것 대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기차에서 내렸다. 화가는 의뢰인의 저택에 도착했고 아까 기차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젊은 여성이 나타나 제외의 인사를 해주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의뢰인과의 식사 중에 화가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젊은 여성을 그려 의뢰인에게 보여주자 의뢰인은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람은 3년 전 죽은 저희 딸입니다. 17. 프랑스의 낭트 지방에는 마네킹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어느 옷가게에 있는 여성형 마네킹에게 사랑의 말을 속삭였다. 옷가게 주인은 남자를 단념시키기 위하여 그 마네킹 옆에 남성형 마네킹을 안기듯이 배치해 놓았다. 그 다음 날부터 남자는 남성형 마네킹에게 저주의 말을 속삭였다. 18. 프라하에 거주하는 하랄 씨는 어느 아침 극심한 아픔으로 눈을 떴다. 아무래도 충치인 것 같았다. 아픔을 참으며 치과에서 진찰을 받고 발치를 하게 되었지만 발치 과정은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 발치가 진행된 치아는 혼자서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창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후 발치한 자리에는 왜일까 새로운 치아가 생겼고 하랄 씨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19. 미네소타주의 바티스라는 남자는 1994년에 새긴 한자 문신을 매우 좋아했다. 뜻을 알고 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멋진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다리에 새긴 것이었다. 2004년 그는 자전거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2년 후 독사에게 물려 사망했다. 문신의 한자는 이 글자로 각각 뱀과 다리였다고 한다. 20.
1994년 3월에 어느 날 자정에 미국에 거주하는 화가 마이클 알루가 새로운 작품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밑그림을 그리려고 새하얀 캔버스 앞에 붓을 갖다 대는 순간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캔버스에는 빛나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마이클은 그 그림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